안녕하세요. 파트 2 설명을 맡게 된 충북과학고등학교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만큼 잘 짚고 넘어가야 이어지는 강의도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임의의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료형에는 인티저, 캐릭터, 플로트 등이 있었죠. 이러한 자료형을 지금 한번 다시 상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인티저 A,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코드는 A라는 이름을 가진 인티저형 변수, 즉 정수가 들어가는 공간을 생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인티저형의 자료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이름의 상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공간이 생성되고 나면 얘는 이렇게 정수형의 데이터밖에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에 15라는 값을 넣고 싶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코드를 통해서 A에다가 15라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등호가 사용되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오른쪽의 값, 그러니까 상수를 뜻하죠. 이러한 상수가 왼쪽에 변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서 오른쪽에 변수를 넣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방향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에는 한 번에 하나의 자료만을 저장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A에 지금 이렇게 15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A에 5를 집어넣는다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A에 15와 5 두 가지의 자료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15는 사라지고 지금 명령을 내린 5만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변수들의 집합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변수를 이렇게 상자 하나로 표현했다면 배열은 상자 여러 개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자의 개수는 임의로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코드는 A라는 이름을 가진 4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변수가 이 그림처럼 이렇게 4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공간에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선 각 칸이 어떤 이름을 갖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간이 생성될 때 이름은 각각 1, 2, 3, 4가 아니라 0, 1, 2, 3으로 0부터 붙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간에 5를 넣고 싶다면 이런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아까는 볼 수 없었던 등호 오른쪽에 이 중괄호가 존재하잖아요. 이건 초기 값을 설정해주는 과정인데요. 즉 첫 번째 변수에 4, 두 번째 변수에 2, 세 번째 변수에 6, 네 번째 변수에 3을 넣어주는 코드죠. 이건 앞에서 소개한 변수를 만들 때도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A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한 다음에 A에 15라는 상수를 집어넣었죠. 근데 이렇게 굳이 분할해서 하지 않고 A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바로 15라는 숫자를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배열도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하고 초기 값을 설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값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근데 이렇게 배열과 같은 좀 거대한 구조는 초기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값, 그러니까 이걸 속칭해서 쓰레기 값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기 값을 임의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배열을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2차원, 3차원 배열도 존재하겠죠. 3차원 이상의 배열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2차원 배열만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이 지금 이렇게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모양으로 제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이러한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아래로도 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배울 반복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2차원 배열까지는 잘 사용되니까 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파트 1에서 시리얼 모니터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는데요. 시리얼 모니터는 이쪽 마우스가 가리키는 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컴퓨터와 보드가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력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 배웠던 그런 변수들과 그런 거를 한번 여기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는 코드를 짰고 A라는 변수에 15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ln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시리얼 프린트 ln을 쓰고 괄호 안에 원하시는 거를 넣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넣으면 3이 그대로 출력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A라는 변수, A는 앞에서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만약에 A 선언이 되지도 않은 A를 여기서 부른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네, 이렇게 변수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를 넣고 싶다. 문자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꼭 큰 따옴표로 묶어서 괄호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가 없다면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죠. 그래서 문자열은 꼭 큰 따옴표와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걸 실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뜰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초마다 3, 15, hello world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왜 1초마다 바뀌냐? 여기서 딜레이 1000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딜레이 함수는 말 그대로 딜레이를 주는 건데, 이 단위가 미리세컨드라고 했죠. 미리세컨드는 1초의 1000분의 1을 말하는 거니까 1초마다 새로 고침하게 해주려면 이 안에 1000ms를 넣어줘야 1초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끊임없이 출력하게 되겠죠. 이렇게 딜레이 없이. 루프문은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딜레이 함수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1부터 5까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연습을, 5는 너무 크니까 1부터 3까지만 일단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시리얼 프린트에 1, 2, 3을 각각 넣어주면 시리얼 모니터에서 1, 2, 3을 출력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많아져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반복하거나 혹은 100까지 반복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때는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문에는 크게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는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각각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그려왔던 것처럼 이 친구도 형식이 있고요. 먼저 for 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일단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포문의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문은 이 세미콜론으로 나뉘어져서 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 첫 번째 부분은 초기 값을 선언해주는 부분이고요. 초기 값을 선언해주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만 한 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반복 조건,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부분으로 이 루프를 돌 때마다 이걸 시행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문을 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를 선언하고 i에는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i를 출력하니까 1이 출력되게 되겠죠. 그 다음 루프로 들어가서는 i를 1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i가 10 이하인지 검사를 하겠죠. 지금 i에는 그럼 2가 들어있으니까 10 이하이므로 조건을 만족해서 다음 포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이 되다가 i가 지금 10인 상황에서 i가 증가가 되면은 i에 1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i가 11이 들어간 때부터 더 이상 i가 1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어긋났으므로 이 포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반복문 whi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while문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포문보다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while문은 이 괄호 안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반복 조건만 쓰면 되고 중괄호 안에는 반복될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반복될 코드는 이 출력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미리 인티저 i에다가 1을 넣어주었는데 그러면 같이 어떻게 실행이 될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시다. 지금 i에 1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while문을 조건을 검사하면 1이니까 당연히 10 이하니까 통과하겠죠. 그럼 i를 출력하게 되는데 지금 i가 1이니까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i를 1 증가시킴으로 지금 i에는 2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루프에서 다시 조건을 검사하게 되면 지금 2니까 10 이하이므로 다시 조건을 통과해서 2가 출력되게 되겠죠. 이를 계속 반복해서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이 되면 여기에서 10까지 출력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i가 한 번 더 증가하면 1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i가 10 이하일 때만 반복문을 실행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위배돼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0ms 후 다시 루프를 돌아서 여기에서 i가 다시 선언되게 되는 거죠. 조이값 1로. 그래서 확인해 보면 1부터 10까지 반복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i라는 변수를 루프 밖에다가 선언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까지 한 번만 출력되고 멈추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멈추겠죠. 여기에서 i까지 어쨌든 11이 됐기 때문에 이 조건에 위배가 돼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고 딜레이 1초 딜레이 후 다시 루프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i 값은 여전히 11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초기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코드로 나올 수 있다는 출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